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남편과 만나 50살이 되도록 여행은 고사하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댁 식구와 같이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옛날 분들이라서 시집살이가 대단했지만 그건 그래도 참고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보다 더한 건 바로 시고모님이었습니다. 시고모님은 시아버지보다 12살이 어려 집안에서 늘 예쁨을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뭐든 자기 멋대로 할 뿐만 아니라 집안 대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고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매일 같이 방문했고 식사 시간이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밥만 맛있게 먹고 가면 좋으련만 매일같이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점심을 먹겠다고 찾아왔고 한여름에 누가 이 뜨거운 미역국을 먹니? 너는 살림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하곤 했죠. 사실 그 더운 여름 미역국을 한 이유는 바로 제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관심 없어 한 제 생일이라 말씀드리기 민망하여 따로 말은 안 했습니다. 얼른 미역국을 치우고 시원한 미역냉국을 차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치우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제 심정을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님은 저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채셨고 대신하여 사과하셨습니다. 생일이어서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 다녀오겠다고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잠도 자고 천천히 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를 볼 생각에 너무 신나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도 하고 나가려는데 시고모님은 저를 보더니 너 얼굴에 떡칠을 하고 어딜 가니? 너 설마 바람났니? 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친정엄마 뵈러 간다고 대답하니 살림하는 네가 나가면 우리 밥은 누가 해주니? 밥이나 차리고 가. 네가 해준 코다리찜 먹고 싶단 말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일인데 본인 먹을 밥이나 차리라는 소리에 갑자기 화가 났고 오늘 일이 있어서 미리 시어머님께 말씀드려서 허락받았어요. 라고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가는 길에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여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와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세상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가 어찌나 짧던지 다음날 집으로 가니 역시나 꼴보기 싫은 시고모님이 또 와 계셨습니다. 고모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하니 너는 아주 거기서 살려고 갔니?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답게 일찍 와서 밥을 차려야지.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고모님, 어제 제 생일이었어요. 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친정 가서 자고 온 거예요. 시고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넌 시댁 잘 만나서 생일에 친정집 가서 자고 오고 팔자 좋다. 우리 때는 생일이고 뭐고 없었어. 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생각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씻고 밥 준비할게요. 하고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화가 났지만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입 다물고 있던 시부모님도 너무 미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 주방으로 갔는데 시고모님이 시어머니께 제 험담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내가 그러니까 쟤네 결혼할 때 잘 생각해보라고 했잖아요. 쟤는 잘 웃는 것도 아니고 보고 있으면 답답해. 여자가 나긋나긋하고 싹싹한 맛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뭐 밥이랑 청소는 잘해서 내쫓기지 않고 데리고 있는 거지. 가정부로는 딱이지 뭐. 호호호 하고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차마 주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늘 열심히 챙겨드렸는데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비참했습니다. 주방을 못 들어가고 머뭇대고 있으니 시아버지는 거기서 뭐해 하면서 인기척을 내셨습니다. 아무 일 없단 표정으로 시고모님은 나오면서 너는 뭐 하느라 한참을 걸리니? 애가 느려 터져서 아주 예뻐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어. 하면서 주방을 나갔습니다. 눈물 꾹 참고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밥을 준비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밥 차리는 거 기다리다 배고파 죽겠다 아주? 저는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야기했습니다. 고모님 그렇게 배고프면 같이 준비하셨어야죠. 그래야 빨리 드실 수 있잖아요. 웃으며 말하니 이게 점점 기어오르려고 하고 있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좋게 넘어갔고 시고모님은 본인 생일날 손님을 초대했다고 저한테 와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본인 생일인데 본인 며느리도 아닌 제가 왜 생일상을 차리는데 도와줘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고모님, 제가 왜 고모님 생일 손님상을 차려야 해요? 저 일 있어요. 하니 너는 시고모가 말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따라야지. 너네 집은 그렇게 가르치니? 하고 듣고 있던 시아버님은 아가 가서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님의 행동에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님 제가 결혼을 한 거지. 이 집안 가정부로 들어온지 아세요? 라고 말하니 옆에 듣던 시고모님은 더 화를 내며 이거 봐요. 오빠 얘가 배운 게 없어서 시어른 어려운지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려 든다니까요. 라며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근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죠. 남편에게 오늘 있던 일을 설명하니 평소 집안일에도 관심 없던 남편은 당신이 이해하고 살아야지 옛날 분들이잖아 이런 말만 하더군요. 나이가 50대다 보니 남편과는 신혼부부처럼 열정적인 사랑으로는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이 저에게 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도 공감 하나 못하는 남편에게 있던 정마저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싶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시어른들 모시고 살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자식들은 노후에는 엄마가 살고 싶은 삶을 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마음먹고 생각을 정리한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고모님은 집을 간 후라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오늘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가서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고모님은 오랜만에 와서는 언니랑 네가 안 도와줘서 나 그날 몸살 나서 죽는 줄 알았어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쌤통이다 생각했고 식충이 시고모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뭐야? 라고 물으며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준비 후 드시라고 하니 이 집은 무슨 절반만 먹어. 맨날 나물 지겹다 지겨워. 하면서 반찬을 젓가락으로 들었다 하면서 심통내고 이건 또 왜 이렇게 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입맛에 안 맞으시면 댁에 가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 시고모는 넌 우더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니? 말했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고모님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살았길래 저를 이렇게 하대하세요? 막내딸이라고 얼마나 예쁨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덜은 대우받고 싶으시면 행동 똑바로 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고모님께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하면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도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날 쳐? 내가 당신 가족들 모시면서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 나는 시댁에 살면서 그 흔한 가족여행도 못했어.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당장 이혼해. 보고 있던 시고모는 이혼하면 갈 곳도 없는 주제에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나 해. 라고 했고 저는 시고모를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고모님 때문이에요. 허구한 날 구질구질하게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하고 입 닫고 밥이나 먹을 것이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나 할 줄 알고 나이값이라도 하면 말을 안 해요. 그 나이 먹도록 사람 배려할 줄도 모르고 나이가 무슨 벼슬인 줄 아세요? 더 이상 저 무시하는 것도 못 참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아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멍 때리고 있는 사이 제 짐과 함께 이전에 써놓았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던지며 내 건 다 썼어. 당신 것만 적어서 연락해. 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나왔습니다. 약 30년간 살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했고 긴 시간 동안 같이 살았지만 받을 위자료도 적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고 음식 솜씨가 있던 저는 반찬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해서 스스로 돈을 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 반찬 가게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체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들으니 전 시고모님은 바람을 피운 게 걸려서 남편한테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당했고 이혼 후 시댁으로 찾아가니 집안에 수치고 동네 창피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고모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들었습니다. 공주대접 받으며 살더니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아주 가지가지하는 여자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꾹 참고 살았다면 그 집에서 노예로 평생 살다 늙어 죽었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